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쉽게 상처받지 않나요?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 넌 이게 부족해. 넌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정말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잖아요. 학교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약하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왔다 해서 친구들이 나를 놀리거나, 부모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이 바보 멍청이야 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나에게 이렇게 심한 비난의 화살을 쏘게 되면 마음이 약한 나는 여기저기 이게 화살을 맞다 보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저의 10대, 20대에는 저도 마음이 좀 약하고 좀 소심하고, 쉽게 말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좀 빠져들어 있다 보니까 남들이 조금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해도, 설령 저 사람이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내가 느끼기에 저게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까? 저 자존심 상해. 화가 나.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그 사람한테 난 너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쁘다 말도 못하면서 끙끙 앓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한 10대, 20대까지 이렇게 지나쳐 오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보면 저의 10대, 20대 내 자신에게도 이건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욕하고 그런 사람을 덜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한두 사람의 인연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삶이 우울해지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가 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이 상처받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 8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칭찬을 먹고 살지 말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고 싶어요? 자,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그리고 나를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항상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엄마나 아빠나 친구나 주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아름다움을 요구했는데 저 사람은 넌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야, 넌 왜 이렇게 바보니? 넌 왜 이렇게 성격이 이 모양이니? 넌 노력해도 안 돼.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게 되면 내 마음은 금방 1분 1초 만에 붕괴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따뜻하길 바란데 저 사람이 나에게 찔러버리면 내 온실이 붕괴가 돼버리면서 나는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다라면 최소한 50% 정도는 내려놔야 된다. 물론 100%를 내려놔버리면 이건 대단한 도인이고 성인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는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일부러 내가 자존심 상해가면서 저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1대1의 완벽한 동등한 관계가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100이라면 50 정도까지 낮춰버리자. 그러면 그만큼 상처를 안 받는다.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나는 그게 화살이 되어서 상처로 돌아온다. 근데 저 사람한테 사랑, 존중,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작으면 그만큼 상처도 덜 받게 된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무관심은 아닙니다. 물론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는 무관심도 필요해요. 저 사람이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도 지혜로운 거죠. 근데 무관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먹고 살지 말자. 남의 칭찬을 먹고 살지 말자.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완견도 아니잖아요. 애완견은 막 그 주인한테 꼬리를 흔들고 막 귀여운 짓 해가지고 막 주인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저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가 버린다. 근데 이 관계잖아요. 근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면 여기로 올까요? 여기로 올까요? 네. 여기로 오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가 나에게는 돌덩어리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소통이 되는데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면 이게 돼요. 독재자가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무심결에 한마디만 던져도 나는 돌덩어리가 와서 나를 짓누른 것 같은 고통을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면서 점점 고통스러워지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저 사람은 훨씬 나보다 심리적으로 높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저 사람한테 반기를 틀어버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나를 예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귀여운 애완견처럼 꼬리를 흔들듯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진다. 그 사람한테 계속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상처를 받을 걸 각오할 수밖에 없다. 상처를 무조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도 저 사람한테 속상하다, 화나다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국은 기대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나의 모든 모습을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렇게 기대를 하는 순간 결국은 뭐가 쫓아온다? 결국은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따라오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을 못하게 되면서 자꾸 참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난 저 사람한테 완전히 호구된 것 같다. 왠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자꾸 바보가 된다. 저 사람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왠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왠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이 화낼 것 같고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나를 안 만나줄 것 같고 나를 떠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나를 미워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심리에 빠지다 보니까 어린아기처럼 계속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기대한다라는 것은 왠지 좋은 표현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사랑 안 줍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갖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일부러 선한 모습, 착한 모습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기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뭔가 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절대 나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기대 안 한다고 해서 더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대한다고 해서 더 해주는 것도 아니다. 고로 상관이 없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내가 그렇다고 저 사람한테 아부하면서 하면 저 사람이 당장 나를 좋아하겠지만 두 번째는 뭐가 따라올까요? 아부를 해버리고 자꾸 기대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려 들고 기분 나쁘면 나에게 대놓고 막말을 해버리고, 그러면 나는 점점 상처의 이 도가니 속에 점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삶이 이제 살기가 싫어지고 죽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심리 상태가 형성되니까 다른 인간관계를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저자세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게 돼요. 또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나를 조종하게 되고 나를 무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남의 칭찬을 먹고 살지 말자.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주체자는 아니다. 내 인생의 주체자는 나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요만큼의 칭찬 한번 받으려고 내 자존심 망가지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화나는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딴 칭찬, 그딴 사랑, 그딴 인정 안 받고 당당하게 사실은 너와 소통하겠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 드러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싫어하면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야만이 오히려 더 건강한 인간관계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저 사람을 오히려 더 존중하게 돼요. 더 인정하게 되고 더 저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기대하면서 날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절대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근데 가끔씩은 엄마도 안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 마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먼저 해요. 저 사람이 물론 나한테 그런 욕을 하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나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나라는 한 인간을 규정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는 인간이야. 너는 성격이 이상해.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온전히 나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 사람이 한 말이 오로지 나에게 100% 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 쉽게 막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나쁜 사람과 못된 사람이 한 말을 내가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딴 사람은. 그런 어떤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의 비난이나 욕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버려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야 될 때는 어떤 때냐면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라. 물론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괴롭히거나 욕을 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나에게 충분한 조언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의 말은 충분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된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별로 좋은 평을 듣지 못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요런 사람이라면 이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이 가치가 있다라면 내가 때로는 상처를 할지라도 받을 만해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도움을 주는 거니까 나는 상처를 받더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존중할 만한 것도 없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을 그만큼 새겨드릴 필요는 없다. 설령 그 대상이 친구라고 할지라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이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말을 온전히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도 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에게만 그 사람은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성격상 그 사람의 타인을 배려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흘려드릴 필요가 있다. 즉,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도 그러고 이 사람한테도 그러고 자기 성질에 화가 나버리는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한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아서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가슴속에 담아둘 만큼 가치로운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평생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충분히 배울 만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면 저 사람의 말은 결국은 먼지와 같다.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귀로 그냥 듣고 흘려 보내줘야지. 그 사람의 것을 내 평생 가슴속에 쌓아두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만 병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냥 저 사람의 입이니까. 저 사람이 자기도 입이니까 남한테 상처 줄 수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결정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든 비난을 뭘 하더라도 내가 선택권이 있어요.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 원래 너는 말이 그 모양이구나. 그렇게 그냥 내 갈 길을 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하게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인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인간이라면 빨리 보내주고 내 갈 길을 가게 되고 정말로 값어치 있는 친구,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즐겁게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 값어치 없는 사람을 10명, 20명, 100명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인생도 같이 값어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항상 어린 시절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왜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왜 그 사람은 나를 배려해주지 못할까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저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냥 싸지르는 거죠. 자기의 그냥 못된 성격, 말, 행동을. 그래서 나하고는 결국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저거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할 말 하자. 물론 이제 누구나 알 걸 속에서 할 말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지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을 안 하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가 돼요? 할 말 안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할 말을 안 한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막 욕을 하고 화내고 나를 비난했을 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론 정말로 내가 마음이 무심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 정도로 마음이 평온하고 평온한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정도는 어렵잖아요. 그게 아닐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욕을 해도 저 사람 내가 계속 욕을 해도 좋다고 욕을 받아먹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막 비난하고 상처를 줘도 저 사람은 기분이 좋은가 보구나.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막말해도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걸로 상처 안 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편하게 저 사람한테 막 대하는 게 저 사람은 좋아하구나.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심해져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에게 막 더 심하게 내뿜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준 거일 수 있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해도 된다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 착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할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심리가 형성이 돼버린다. 나는 내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다가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저 사람도 사람이라면 해도 너무하니까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 버리면 저 사람은 계속 습관대로 계속 움직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나는 계속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라는 것은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걸 하라고 해서 이 입이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사실대로 표현하라는 거죠. 내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거죠. 그게 입이 있는 이유인데 이 입을 닫아버리면 상대는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한 할 말이라는 건 서로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기분이 어떻다. 너가 자꾸 나를 이렇게 비난하니까 나 사실은 너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기분이 나쁘다. 너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그렇게 막 불평불만 말하고 만날 때마다 맨날 내가 돈 다 써야 되고 넌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나 너무 불편하다. 나 너하고 지금 당분간 좀 만나는 게 싫다. 나 네 전화 오는 거 불편하다. 그렇게 충분히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항상 대부분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진짜 내가 할 말을 못 하게 될까요? 다시 생각하면 할 말을 하게 돼버리면 저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을 것 같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핵심은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보면 제일 두려웠던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은,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애정결핍이 있었어요. 물론 이거 하기에 앞서서 타인의 말에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애정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애정결핍이 많아요. 애정결핍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떠나는 게 싫어요. 엄마가 내 옆에서 떠나는 게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누군가 날 떠나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기분 좋아요. 저 괜찮아요. 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냥 말도 못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자존심이 이제 화가 나는 거고 자존감마저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의 칭찬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남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쉽게 말해 요즘에 유명한 게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비난받을 용기를 내서 할 말을 해야 된다.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호구가 되어버린다. 근데 이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습관되고 이렇게 패턴화 됐던 나의 인간관계 소통 방법이 또 다른 친구를 만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여자친구를 만날 때, 남자친구를 만날 때 비슷하게 흘러가 버리니까 여기서 고통받고 또 여기서 고통받고 계속 이 사람은 상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간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가 커져요. 그럼 나중에 난 인간을 만나지 않을 거야. 인간은 다 나쁜 놈들이야. 사람들은 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그게 심해지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뭐라 그래버리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고 도저히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놓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주 위험하다. 그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100배, 1000배 쉽다라는 거죠. 한번 차라리 욕 먹고, 욕 먹는 게 아니라 내 할 말 한다라는 게 무슨 욕 먹을 일이고 비난받을 일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할 말해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평생 저 사람을 통해서 기분 나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친구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내 말을 못 들어줄 사람이라면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이 아니다.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친구라는 의미는 결국은 친한 벗이잖아요.
친하다라는 것은 속에 있는 걸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친해지는데 할 말을 못하 하면서 계속 참는 거,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은 서로 가식적인 관계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1년, 10년, 100년 평생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진짜 친구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불편한 것도 말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앞으로 조심할게. 그렇게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가는 게 친구고 그게 관계이다. 그래서 할 말 하는 것은 당신에게 마이너스가 결코 되지 않는다. 당장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의 마음속에 받은 상처가 훨씬 더 사라지게 되고 다음부터는 관계를 할 때 훨씬 더 당당하게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게 된다. 그러면 나이가 오히려 입장에서 저 사람을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된다. 그런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하자. 저 사람한테 듣기 좋은 소리는 하지 말자. 그 자체가 아부하는 거고 결국은 나 상처받겠습니다 라고 사실은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 꾀에 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 할 말을 다 해놓고 나서 근데 이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할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미 노련미가 생겨요. 이럴 땐 요 말 해야 되고 저럴 땐 저 말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파바박 잘 돌아가요. 눈치 있게 센스 있게. 근데 할 말을 안 한 사람은 이제 할 말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덜어 실수할 수도 있고 괜히 분위기 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기 할 말을 연습해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한 게 좋았겠구나. 오늘은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이런 비싼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할 말 한 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게 했으면 같이 막 욕을 해버리고 물건 집어던져버리고 이제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부터 내 감정, 내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눈치가 생기고 센스가 이제 좀 좋아지니까 친구가 나에게 안 좋은 말 했을 때 웃으면서 툭툭 유머로서 던질 수 있는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말을 하는 연습을 쭉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충분히 이건 정말 기분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그냥 이 분위기 한번 웃어 넘어가 줄 정도는 되겠다. 웃어 넘어가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요때는 그냥 정말로 유머로서 하면서